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건강 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주지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데요.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예전만 하더라도 본인이 류마티스라고 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류마티스가 아닌 경우, 관절만 아프시면 다 류마티스 생각했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가장 대칭되는, 비교가 되는 그 관절염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근데 의학적으로는 골관절염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골관절염이라고 하면 다 이해를 못 하셔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에, 제가 말씀드린 자가면역에 의해서 염증 받는 게 관절을 공격해서 오는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먼저 선행하고 그것이 관절을 망가뜨리는 병이거든요. 근데 퇴행성 관절염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연골이 퇴화가 일어나고 연골 퇴화에 의한 경미한 염증들이 같이 동반하는 관절에 염증은 생기긴 하지만 류마티스처럼 염증이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고요. 나이가 들면서 연골의 퇴화에 의한 관절염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둘 다 염증은 있는데요. 류마티스는 아주 강력한 염증, 심한 염증이 생기면서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죠. 그렇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실제로 많이 염증이 동반된 경우가 흔치는 않고요. 통증과 뻣뻣함 정도, 그리고 관절의 기능 손상이 더 특징적입니다. 환자가 구분할 수가 있나요? 본인이요? 구분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병원에 오시게 되죠. 그러니까 치료 방침도 다르죠. 왜냐하면 류마티스는 면역 조절과 염증 조절이 기본인 거에 비해서 퇴행성 관절염은 저희가 나이를 거꾸로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연골을 다시 데울 수는 없기 때문에 증상 조절이 지금은 더 우선이고요. 초기 류마티스인 경우는 퇴행성 관절이랑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요. 저희 류마티스 내과에 오셔서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부족하다든지 진단이 어렵다든지 그게 아니라 초기에는 이게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증상 때문에 처음 보신 선생님께서 약간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랑 여러 가지가 합치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받으면 그러면 치료 기간이 어느 정도 약을 먹으면 완치가 되는 병입니까?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이렇게 약 드시고 끊을 수 있느냐 물어보시고 언제까지 약 먹어야, 그게 가장 흔한 질문인데 실은 당뇨와 고혈압처럼 평생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성 염수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래는 평생 가는 질환이긴 한데요. 질환의 경과들이 좀 다르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초기 염증이 아주 심하다가 약을 정말 줄여도 특별한 문제가 없고 실제로 줄이는 분도, 끊는 분도 가끔씩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환자분들은 평생 동안 약을 유지하면서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만성병을 조절하는 이유가 다 당뇨, 고혈압 조절하시는 이유 아시죠? 합병증을 막고 여러 가지 기능 손상을 막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저희 류마티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만성 염증성 질환이고 면역 반응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관절 기능 소실, 관절 파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꾸준하게 치료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치료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평생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언젠가 본인이 없어질 거라 생각하시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근데 계속 간다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절의 파괴나 변형을 막기 위해서 아무래도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가 골든타임이라는 개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쓰는데요. 원래는 응급실에서 사용하는 거죠. 환자분들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그러한 되돌아올 수 있는 가역성 있는 시기에 치료를 하자라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류마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염증이 워낙 극심하기 때문에 주변 조직이 망가지고 녹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어나는 시기가 저희는 대략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 발생하고 2년 내에 관절이 손상이 시작이 되죠. 관절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이런 강력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치료 목표입니다. 그래서 초기 염증을 어떻게 잘 잡느냐. 저희들도 불 났을 때 초기에 잡으면 큰 불로 안 번진 듯이 초기에 불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조기 발견, 그다음에 초기 치료가 저희 류마티스 의사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치료 약제들은 항류마티스제일 텐데요. 사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젊은 사람들의 초기에 진단을 받으면 이런 약제들을 갖다가 복용하자고 이렇게 들으면 사실 이 약에 대해서 부담을 너무 많이 갖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대안이 있는지 이걸 이게 살짝 증상은 살짝 있는데 이 항류마티스 약제라는 이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거대한 어쩌면 부담스러운 약을 갖다 복용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민은 의사한테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류마티스 약제, 항류마티스 약제 아니고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반적인 소염제나 일반적인 스테로이드로 조절되는 관절 통증은 류마티스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면역 억제제 중에서는 악명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저희과 말고요. 탁과 선생님들도 저희 약 쓰는 거 보면 무서워하시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이제 이 악명이나 환자분들이 읽어보시면 굉장히 무서운 이게 약제가 왜 이렇게 무섭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안전한 경우가 많고요. 저희가 이런 류마티스 약제를 쓰게 되면 일정 간격으로 혈액 검사나 다양한 체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미리 다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전문의 통해서 진료받고 계신 분들은 이런 약제에 대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더 이제 환자분들이 무서워하시는 거는 이걸 평생 먹어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러실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초반에 약을 많이 쓰지만 조절이 많이 되시면 의사도 저희들도 약을 많이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환자의 면역 상태, 염증 상태에 맞춰서 약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또 젊은 여성분들은 임신이라든지 또 수유 같은 것에 대한 관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미리 상담만 해주시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에 문제 없이 쓸 수 있는 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렇게 약을 써야 되는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진단이 확실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진단이 쉬운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뭔가 수치가 애매모호하게 나와서 류마티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을 써야 할지 말지 이런 회색지대가 있는 병은 아닌지 궁금해서요. 그렇죠. 저도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많이 보지만 그런 회식제에 있는 환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엄격하게 진단 기준을 맞추면 진단이 되지만 약간 애매하다. 중간에 걸려 있는 부분. 물론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진단 기준이 나와 있지만요. 의사도 이제 약을 주기 시작하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애매한 경우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유예를 두기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저희가 치료하는 목표는 관절의 변형이나 손상이 오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환자한테 어떤 게 더 좋은 것인가 많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약을 드렸을 때 환자가 불편이나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 그리고 우리가 약을 처방했을 때 환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 같은 것을 항상 저울질을 저희가 하고 있죠. 그래서 의사가 약을 처방을 드릴 때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드린다 생각하시고 약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색지대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그래서 경과를 보다 보면 점점 좀 더 확실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바로 저희가 약을 쓰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이런 진단과 이 약물에 대한 좀 개념들은 잡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병원에 와야 되는지, 그러니까 전형적인 류마티스 환자의 연령이나 나이대, 성별, 이런 거에 환자의 어떤 특징들이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이거 내 병이 아닐까, 병원에 가봐야 될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보면 류마티스 이제 저희 인터넷 쳐보면 조조강직이 가장 먼저 뜨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조조강직이라 하면 아침에 일어나시면 손이 이렇게 뻣뻣해서 이렇게 잘 움직이기가 어렵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성분들은 폐경이 지나면서 조조강직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없어도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염증성 조조강직은 보통 1시간 이상 뻣뻣하고요. 그리고 이제 쓰다 보면 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편하게 생활하시죠. 그렇지만 또 밤에 아침에 일어날 때 보면 뻣뻣하다. 그런 게 1시간 이상 있으시면 염증에 의한 어떤 조조강직이 아닐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당연히 관절에 염증이 있으면 오셔야죠. 그래서 염증이라 하면 이렇게 빨갛게 되거나 물이 차서 이렇게 붓거나
또는 누르면 아프거나 그런 관절의 염증 소견들이 본인들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작은 관절들이 부어있고 빨갛게 변하고 뻣뻣해서 안 움직이고 하면 그때는 당연히 한번 이렇게 전문의를 찾아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관절의 통증이나 염증, 조조강직 뭐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의사를 찾아야 되는 신호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그러면 한 50대 여성이 네, 이런 맞습니다. 증상일까요? 여성분이 좀 많긴 한데요. 그렇다고 여성분 2대1, 3대1일 때 남자분을 꼭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건 남자건 이런 오래 지속되는 보통 만성 염증성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루 정도 아팠다가 가라앉는 거는 아닐 가능성이 많고요. 보통 6주 이상. 그러니까 보통 한 2-3달 정도 이상 계속 붓고 아프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증상이 있을 때 놓치지 말고 빨리 조기에 진단을 받고 약을 써야 관절이 더 이상 파괴되는 걸 막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